자, 오늘 이제 둘째 날 수업을 할 거고요. 둘째 날까지 해서 이제 첫째 날 막 프로그램 설치, 데이터 설치하고 그런 작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제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데이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제 공부방 알려드렸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결석하신 분은 처음 보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홈페이지 주소가 이렇게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홈페이지 오시면은 공부방이라고 있어요. 공부방. 이 공부방에 오셔가지고 주간에 공부한 거, 야간에 공부한 거 진도가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저 다른 센터에서 필기 실기 같이 공부하는 것도 진도가 다르고요. 기회 되시면 다 보세요. 아무래도 우리는 야간에 일주일에 3시간 수업하잖아요. 일주일에 4시간 수업하는 반하고 일주일에 5시간 수업하는 반하고 달라요. 사람은 똑같은데 과목은 똑같은데 시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른 것까지 다 복습을 하시면 더 좋아요. 예습 겸 복습하시면 돼요. 그래서 야간반에 오시면은 지난 시간에 수업한 내용 여기 있으니까 플레이 눌러서 보시면 되고, 여기에 실습 파일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거 클릭하셔가지고 설치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지난주 메모했던 거는 어디? 메모는요 어디에 있냐면은요 쭉 내려가시면은 이렇게 수업이 있잖아요. 이렇게 수업이 1주차 무슨 수업 무슨 수업 무슨 수업, 우리는 어디냐면은 야간, 여기 야간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이제 메모한 거 여기 들어있어요. 그리고 강의가 들어있고, 그러니까는 저 공지사항에 들어있는 강좌 목록 안에는 메모는 안 들어있어요. 강좌만 들어있고, 주차별로 들어가 있는 걸 보셔야만이 그 안에 이렇게 지난 시간에 제가 떠들었던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 떠들어 제낄 건데 메모도 하면서 그것도 다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꼭 복습을 하셔야 돼요. 복습을 철두철미하지 않으시면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멍해져요. 근데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안 오셨어요. 새로 등록을 하셔서 근데 아직 오늘 결석하셨거든요. 그러면 2번 빠진 셈이에요. 어떤 분은. 그리고 지난 시간에 결석했고 아직 안 왔어요. 한 분은 지난 시간에 등록을 했는데 수업을 참여 못했고 늦게 등록하는 바람에 오늘 또 결석하셨죠. 이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되게 힘들어 하실 거예요. 분명해요. 이거는 명약관화라고 하죠. 안 봐도 비디오야. 되게 힘들어 하세요. 예. 근데 복습을 하셔야 돼, 복습을. 근데 본섭이 제일 중요해요. 본섭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결석을 하셨을 때 이걸 보시면 좀 도움이 되겠지만, 본섭 참여 안 하시고 이것만 들으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예. 계속 얘기하면 잔소리니까 요거 메모하시고요. 제가 문자로 한번 또 다시 보낼 겁니다, 여러분한테. 그럼 제 연락처하고 다 갈 거니까는요. 자, 교재 34쪽에 나와 있는 8번. 자, 왼손으로요. 왼손으로 짚으세요. 검지손가락으로 8번 문제를 가리키시는 거예요. B의 3번째부터 G의 3번째까지 얘들이죠. 그렇죠. 이렇게 손으로 짚어가면서 오른손은 마우스 작업하시면 돼요. 마우스로 블럭을 잡으시고 가로 가운데 맞춤, 가로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표준 색깔, 여기 색깔에 가서 채우는 거니까 글꼴 색이 아니라 채우는 거죠. 페인트통. 그러면 노란색이 아니라 화살표 눌러서 표준색에 연한 파랑, 오른쪽에서 4번째 연한 파랑이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떠요. 그때 확인하시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맞춘 거죠. 자, 그 다음 B의 4번째부터 B의 4번째, 여기서부터 C의 14번째까지, B의 4번째부터 C 14번째까지 가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근데 가로 가운데 맞춤했다가 다시 누르면 어떻게 된다? 안 가운데. 아래 한글은 가운데 맞추세요, 가운데 정렬하세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 또 눌러도 그대로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엑셀은
가운데 맞춤 하라 그래 놓고 다시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가요. 자, 보세요. 숫자는 오른쪽에 가 있고 글자는 왼쪽에 가 있잖아요. 가운데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가운데를 누르면 원래대로 각각 돌아가요. 이건 아래 한 거라고 달라요. 파워포인트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가운데 맞춤 그러면 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0번째 문제네요. 뒤에 4번째부터 2의 14번째, 뒤에 4번째부터 2의 14번째가 입고량과 판매량 데이터인데 얘들을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요, 뒤에 개자가 표시되게 하래요. 이런 거죠. 500개 이렇게 나오게 하래요. 500개. 그런데 내가 500개라고 쓰면 안 되느냐? 안 돼요. 500개라고 쓰면 얘는 문자로 처리가 돼. 글자. 알아서 왼쪽으로 가요. 숫자를 쓰면 오른쪽으로 가요. 그러면 얘는 계산이 가능한 건데 개자가 들어가는 순간 얘는 숫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합계 평균을 못 내요. 그래서 숫자는 숫자인데 글자처럼 보이게 하고 싶다라고 할 때 꾸미는 거예요. 컨트롤 1번 지난 시간에 이거 했었나요? 안 했었나요? 자, 셀 서식을 할 거예요. 셀 서식. 지금 셀 서식 문제잖아요. 셀 서식은 뭐냐면 셀을 꾸미기 하는 거예요. 꾸미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글꼴을 궁서체로 바꾸시오, 뭐 오른쪽 가운데 맞춤 하시오, 빨간색으로 하시오, 크기를 20포인트로 하시오, 이건 다 아시잖아요. 엑셀 안 배우신 분들 다 알아요. 그런데 방금 전에 나와 있는 내용은 100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101하고 표시되게 하래요. 뭐 100개라고 표시하게 하래요. 이렇게 개자가 나오게 하래요. 그러면 꾸며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셀 서식 명령을 걸어요. 셀 서식 명령 거는 거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끄트머리에 셀 그룹에 가면 서식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제일 밑에 있는 셀 서식을 누르셔도 되는데 거기에 컨트롤 1번이라고 메시지가 뜰 거예요. 컨트롤 1번. 그래서 왼손으로 엄지손가락 컨트롤 키 누를 거고요. 검지손가락은 숫자 1번 누를 건데 동시에 누르는 게 아니라 컨트롤 키 먼저 누른 상태에서 숫자 1번을 누를 거예요. 컨트롤 1번. 그러면 꿈뻑 있다가 바로 안 나오고요. 예. 엑셀을 처음에 실행했을 때는 엑셀의 기본 기능만 사용이 돼요. 그러다가 또 다른 기능을 부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컨트롤 1번이라든지 이렇게. 그러면 한참 있다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 컨트롤 1번 누르면 바로 나오죠. 그 다음부터는 바로 나오는데 처음 누르면 좀 오래 걸려요. 자, 셀 서식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용자 지정 서식을 가래요. 여기. 사용자 지정 서식을 가래요. 예를 들어 일반, 숫자, 통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용자 지정 서식은 내가 내 마음대로 꾸미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숫자 그러면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를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통화를 누르면 화폐 단위를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뭐 이런 걸 보여줘요. 일반은 서식을 뺄 때 쓰는 거고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서식을 만들려면 이 안에 있는 그룹 안에는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사용자 지정, 내가 마음대로 꾸밀 때 쓰는 거죠. 근데 뭐라고 써 있냐면 개자가 뒤에 나오라 그러잖아요. 자, 숫자 뒤에 개자 걔가 표시되도록 처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0일 때에도 0개라고 이렇게 표시되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면 G/표준이라는 말도 있죠. G/표준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0이라는 말도 있고요. 0. 또 0.00도 있고 샵, 샵 0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뜻은 지금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요. 좀 지나서 설명드릴 텐데 가장 좋은 게 요 뒤에다가 개를 쓰시면 되고요. 0 다음에 개를 쓰셔도 돼요.
G/ 표준 다음에 개를 쓰시는데 이때 개자를 띄어 쓰시면 안 돼요. 그럼 개자가 떨어져서 나와요. 100 한 칸 띄고 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붙여 쓰셔야 돼요. 원칙은 따옴표 안에 쓰는 건데 우리말은 따옴표를 안 해도 돼요. 개라는 글자만 뒤에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개라고 쓰는 순간 위에 보기가 500개 하고 보일 거예요. 그럼 성공하신 거예요. 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샵이라는 기호도 있어요. 샵. 그 다음에 개를 쓰면 얘는 안 돼요. 얘는 안 되고요. 나머지는 다 맞아요. 샵하고 개를 쓰면은요, 숫자가 보이긴 보이는데 0일 때는 안 나와요. 샵이라는 기호는 0일 때는 안 나와요. 0일 때는 0이라고 쓰는 거는 0이라도 나오고 G/ 표준은 있는 대로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데 샵은 안 돼요. 샵은. 요거 자세한 거는 이제 뒤에 가서 좀 나름 학습을 하시고 나면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개자를 따옴표 제가 안 썼잖아요. 안 썼는데도 위에 500개라고 보이잖아요. 확인 누르시면 다 몇 개 하고 보일 거예요. 근데 다 오른쪽에 들어가 있죠. 숫자란 뜻이죠. 숫자. 예. 그리고 수식 입력줄을 자세히 보시면 숫자 그대로 있어요. 500이라고. 실제 값은 500인데 개자가 나오게 한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원자가 나오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도 원자 쓰면 돼요. 몇 원 하고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직접 뭐 100원 하고 쓰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 왼쪽으로 가요. 원자를 안 쓰면 오른쪽으로 가는데 원자를 쓰면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면 그걸 오른쪽으로 보내면 오른쪽으로 오긴 오겠지만 일단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를 먼저 배우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지의 4번째부터 지의 14번째까지 얘네들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오른쪽 들여쓰기를 하래요. 들여쓰기 하나만큼 하래요. 그리고 셀 서식은 백분율 스타일로 하래요. 그런데 소수점 이하 두째 자리까지 표시하게 하래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책에는 요걸 누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들여쓰기 이걸 하라고 되어 있고요. 오른쪽 맞춤을 하라고 되어 있고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컨트롤 1번 누르면 다 돼요. 꾸미는 거는 컨트롤 1번 셀 서식에 다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블럭 잡으시고 컨트롤 1번 누르시고 셀 서식이죠. 맞춤에 가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오른쪽 들여쓰기라고 있어요. 가로. 세로는 아니에요. 가로. 세로는 뭐냐면 이거예요. 보세요. 요거 글자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가운데 있고 위에 가 있고 아래 가 있고 할 수 있잖아요. 보이세요? 이렇게 위, 아래, 가운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흔히 말하는 세로 가운데 맞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시험에는 이 세로 가운데 맞춤이니 왼쪽 위쪽 맞춤이라는 거 시험에 안 냅니다. 주로 가로만 물어봐요. 가로. 좌우로만 물어보는 거지 위아래는 안 물어봐요. 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맞춤에 가서 가로에 가서 오른쪽 들여쓰기. 근데 들여쓰기가 0이 아니라 얼마다? 하나. 오른쪽 들여쓰기 하나.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네. 그 다음 표시 형식에 가서 백분율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백분율. 여기 백분율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소수점 자릿수를 하나, 두 자리가 나오게 하라는 거죠. 두 자리가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확인 누르면 그렇게 변해요.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른쪽 맞춤을 하고 들여쓰기를 하나 하래요. 한 번 누르면 한 번 들여쓰기고요. 두 번 누르면 두 번 들여쓰기입니다. 잘못해서 두 번 누르거나 세 번 누르면 완전히 망쳐요. 그럼 되돌려서 작업을 해야 되고 여기 백분율 스타일이 있고요.
자릿수를 줄이고 늘리는 과정은 있습니다. 요거는 책을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책에도 있으니까 설명이. 네. 12번 지 16번째 여기 있네요. 날짜 보이세요? 이 날짜가 2015-08-04라고 나왔는데 2015년 08월 04일 해가지고 년월일을 한자로 표기하는 방식을 쓰래요. 얘를 꾸미는 거잖아요. 컨트롤 1번. 그랬더니 제가 날짜를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1번 셀 서식을 갔더니 너 날짜에 속하는 애구나 라고 알려줘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사용자 지정 서식을 가래요. 그럼 사용자 지정을 오는 겁니다. 갔더니 YYY니 이런 말이 보이네요. 근데 그 중에 연월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한자로 되어 있는 연월일이 있죠. 걔를 고르시면 돼요. 그 YYYY라는 영어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이어 연도 이어를 표시하는데 네 자리로 표시해라. 그러니까 두 자리로 줄이면 YY를 두 개만 쓰면 15년 하고 나와요. Y를 네 개를 쓰니까 2015년 하고 나오는 거고요. MM월이라고 되어 있죠. MM월 12월은 12월이고 8월은 그냥 8월이잖아요. 근데 무조건 월을 두 자리로 만들래요. 그러니까 08월, 03월, 12월 이렇게 표현하라는 거죠. 그리고 D도 day를 두 자리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5일, 20일 그러면 D 하나만 쓰면 돼요. 그런데 20일이나 30일이나 3일이나 할 것 없이 두 자리로 맞추래. 두 자리로. 그러니까 DD라고 쓰는 거예요. DD. 확인 누르면 이렇게 변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따로따로 그날 공부를 따로 하겠지만은 셀 서식을 지정해 줄 때 코드가 있어요. 코드. 아까 YYYY 이거는 뭐다? 연도. MM은 뭐다? 월. DD는 뭐다? 일. 근데 MMM도 있어요. M 하나는 뭐예요? M 하나를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월이에요. 월인데 M 두 자리를 쓰면 01월, 08월, 12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M을 한 자리로만 쓰면 1월, 8월, 12월 이렇게 나와요. 12월을 한 자리로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자리로 보여주는데 1월이나 8월은 어차피 한 자리잖아요. 한 자리만 보이는 거고 MM 하면 두 자리를 맞추는 거죠. DD도 마찬가지예요. D 하나를 쓰는 거하고 두 개 쓰는 거하고 3일, 5일 하고 쓸 거냐 03일, 05일 하고 쓸 거냐 그럼 두 자리를 쓰는 거고요. M 세 개는 뭐냐면 월이에요. 월. 어떻게 쓰는 거냐면 디셈버 이렇게 쓰는 거죠. MM은 뭐다? MM도 월이에요. 이것도 월인데 얘는 디셈버 이렇게 풀네임으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DDD도 있어요. DDD 이거는 요일이에요. Sunday. DDDD 이것도 요일이에요. 이것도 요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요일이 나오냐면 얘는 Sunday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AAA도 있어요. 이것도 요일입니다. 근데 이건 1하고 나와요. 1 이렇게 나오고 AAAA 4개 쓰면 뭐다? 이것도 요일이에요. 근데 얘는 일요일 하고 나와요. 금요일, 토요일 하고 나와요. A를 3개만 쓰면 금, 토, 목 하고만 나오고요. 이런 코드가 있어요. 이런 코드가. 그러면 날짜에 관련된 코드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간도 있어요. hour, minute, second, HH
mm. 근데 m은 여기도 있죠. 근데 내용을 딱 보면 아 이게 월인지 분인지는 알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의 월인지 몇 시 몇 분 몇 초의 m인지 알 수는 있어요. 그래서 hour, hh 그러면 시간, mm 하면 분, ss 그러면 second 초 이렇게. 그런 코드가 뒤에 우리 책 뒤에 보시면은 어딨나 잠깐 볼까요? 45쪽에 보시면은 일부가 설명이 돼 있어요. 예.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2015년 08월 04일인데 무슨 요일인지 모르죠? 모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2015년 08월 04일이라고 썼는데 이렇게 년월일 다음에 요일이 나오게 하려면 아까 날짜 중에서 아까 요거 있었잖아요. 요거 아까 년월일 쓰는 거 있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가 뒤에다가 A를 하나 둘 셋 넷 딱 치면 A 4개가 요일이라 그랬잖아요. 풀네임 요일. DDD 3개 쓰면 뭐가 된다고요? Tuesday 화요일이라고 돼 있네. 근데 우리말로 쓰려니까 A 이렇게 쓰면 화요일인가 봐요. 그날이. 그러면 2015년 1월 1일은 그때 목요일이었나 봐요. 자동으로 요일에 맞춰서 날짜에 맞춰서 요일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난 날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태어난 날? 그때 기억이 없죠. 그렇죠. 볼기장만 디들다 두들겨 맞았잖아. 삼팔매한테. 저는 삼팔매가 저 받아주셨어요. 동네 할머니가 볼기장을 엄청나게 때리더만. 그래서 볼기짝이 멍들었어요 그날. 예. 근데 요일을 찾아보니까 목요일날 태어났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생년월일 있잖아요. 생년월일 집어넣고 요일로 비교해 보면 되죠. 예. 우리 애들 태어난 거, 여러분의 자녀들이 태어난 거는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무슨 요일날 태어났는지. 근데 본인이 태어난 건 잘 모르시더라고. 엑셀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아, 음력 양력은 음력 양력 환산은 안 돼요. 네이버에서 음력 양력 환산해 보면 나와요. 내가 양력 음력으로 몇 월 며칠인데 양력으로 언제인지 딱 나오죠. 그러면 그 양력을 여기다 기록을 해서 요일을 환산해 보시면 무슨 요일이다라고 나오죠.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I 네 번째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지난달 재고량 있네. 이 지난달 재고량이 현 재고량에 누락됐나 봐요. 그럼 안 되죠. 이 지난달 재고량을 지금 재고량에다가 더하래요. 문제가. 문제를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더하기, 연산 기능을 이용해서 붙여놓으래요. 선택하여 붙여넣기라 그래요. 그럼 볼게요. 복사. 블럭 잡고 복사. 복사를 하면 이렇게 점점점점 하고 돌아요. 그럼 이제 여기다 놓고 오른쪽 눌러서 붙여넣기가 아니고 뭐 하라 그랬죠? 선택하여 붙여넣기 하라 그랬잖아요. 더하기 연산 기능을 이용해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라 그랬잖아요. 탑이 여기 다 써 있잖아요. 그럼 선택하여 붙여넣기 가보는 거야. 일단 가면 뭐 한다고요? 더하기 연산 기능. 여기 더하기 있네. 연산 더하기 기능 하래요. 확인 누르면 돼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값이 왼쪽에 더해진 거예요. 굉장히 착해요. 커말 자격증 문제가요. 문제지에 답이 있어요. 근데 숙달이 안 되니까 갸우뚱 하는 거지. 아니면 도리도리 이런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몇 번 연습하시면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B의 세 번째부터 G의 14번째까지. 자, 지금 여기 떨어진 거 말고 알맹이들만 블럭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니까 블럭을 잡기가 쉽죠. 드래그하기가. 근데 화면이 막 여러 화면 넘어가면 어떻게 블럭 잡아요? 드래그하기가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내려가기가.
그럴 때는 일단 클릭하세요. 컨트롤 A. 딸깍 한 번만 하세요. 꾹 누르고 계시면 안 돼. 딸깍 그럼 딱 고만 블럭 잡아요. 근데 컨트롤 A를 한 번 더 누르면 어떻게 된다? 전체가 되죠. 본래 컨트롤 A가 뭐예요? 전체 선택이잖아요. 근데 엑셀에서는 컨트롤 A를 누르면 고동네 것만,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전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홈 탭에 가시면 글꼴 그룹에 가 옆에 테두리 선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클릭하셔가지고 모든 테두리. 그런데 문제지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파란색 하래요. 파란색. 근데 얘는 클릭하면 검정색 나와요. 얘는 클릭하면 검정색 테두리가 나와서 안 돼요. 자, 그러면 ESC 눌러가지고 이 기능 뺐다가 컨트롤 1 셀 서식 테두리, 셀 서식에 가시면 네 번째가 테두리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여기 오시는 거예요. 꾸미는 거는 다 컨트롤 1입니다. 자, 어떻게 꾸미라고요? 실선. 자, 굵은 거 아니고 두 줄 아니고, 이 왕창 굵은 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굵은 게 요거예요. 두 줄은 밑에 있고요. 이게 일반 실선이에요. 그리고 색깔에 가서 무슨 색? 테마색 말고 표준색에 뭐 파랑. 그러면 선의 종류가 나타났고 색깔 지정했죠. 안쪽 윤곽선. 안쪽은 가로 세로 안에 있는 내용이고 윤곽선은 겉테두리고. 확인. 선 그려지는 거예요. 그냥 시험에 검정색 칠하시오 그러면 아무런 말 없으면 이거 누르시면 돼요. 그럼 검정색 됐고, 굵은 테두리 누르시오 그럼 이거 누르시면 돼요. 근데 우리 시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색깔을 지정해 놨잖아요. 색깔은 컨트롤 1번 들어가서 색깔을 지정하시고 선 종류 고르시고 색깔 고르시고 미리 설정해서 클릭하시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해설 참조하시면 다 나와 있을 테니까 꼭 보시고요. 댁에 가셔서 해설을 천천히 꼼꼼히 보셔야 돼요. 해설을 다 보시고 나서 문제를 푸세요. 1번 모르겠어, 해설 봐야지. 2번 모르겠네, 해설 봐야지. 이러지 말고 해설을 먼저 보세요. 눈으로. 너비는 이렇게 조정하는구나, 높이는 이렇게 조정하는구나, 뭐 빼기 기호를 어떻게 넣으라고 했고 이름 정의는 어떻게 하는구나 라고 해설을 먼저 보세요. 모르시면. 그리고 나서 문제를 푸셔야 돼. 문제 푸시다 말고 모르시면 해설 보지 마시고. 그러면 안 풀리면 답을 먼저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력이 안 늘어요. 안 풀리는 거는 제껴두세요. 풀 줄 아는 것만 먼저 푸세요. 그리고 나서 해설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그리고 다시 풀어보세요.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꼭. 교재 46쪽 갑니다. 기출 01 시트로 갑니다. 밑에 기출 01 시트. 화면 밑에 보시면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가 있고 기출 01이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는 시트가 있을 거예요. 워크시트라 그래요. 워크시트. 이 서류 장부가 들어있는 종이를 우리는 워크시트라고 하는데, 현재 첫 번째는 견출지에다가 무작정 따라하기라고 붙여놓은 시트가 있었고, 지금은 기출 01이라는 견출지를 붙여놓은 시트를 갖고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은 실제 컴활 자격증은 이런 시트가 여러 개가 나와요. 한 10개 정도 나와요. 10개. 그래서 거기서 하나씩 문제가 바뀔 때마다 화면도 바꿔서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종일 다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서식 꾸미기만 하고
다른 문제는 또 다른 화면에 있고 그렇게. 자 1번 A A를 클릭하고 A에다 오른쪽 누르고. 컴퓨터를 잘하는 방법은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을 거예요. 클릭, 더블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세 가지만 잘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드래그는 잘 하시더라고. 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열너비 얼마? 왼손으로 1 누르시고 마우스는 확인 누르시고. 그 다음 G의 두 번째 셀, 날짜가 적혀있는 G의 두 번째 셀을 클릭하고 이름 상자에 와서 이름 상자. 본래는 수식에 가서 이름 정의를 하는 건데 그냥 어디 이름 상자를 클릭해서 작성일이라고 쓰시면 되죠. 이름 상자는 어디냐면 현재 내가 G의 두 번째 셀을 클릭했구나 라고 하는 주소가 보이는 동네가 있어요. 셀을 클릭하면 내가 어디를 클릭했는지 이름이 보여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 셀 주소가, 거기를 우리는 이름 상자라고 하고 여기를 클릭해서 작성일이라고 쓰시면 되고 엔터. 네. 자 이름 상자에다 이름을 등록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P1부터 G1, P1에서부터 G1까지 마우스로 블럭을 잡으시고 나서 홈 탭에 가시면 맞춤 그룹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얘를 누르시면 하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글꼴은 궁서체, 궁서가 아니라 궁서체. 글꼴의 크기는 16. 그 다음에 굵고 기울이는 건 아니고 밑줄을 쳐야 되는데 한 줄이 아니라 펼침 목록 눌러서 두 줄. 요 화살표, 아래 방향 화살표가 있죠? 얘를 펼침 목록이라고 불러요. 그런 게 있는 거는 뭐냐면, 그런 게 있는 게 여러 개 있잖아요. 글꼴 종류도 그렇고 크기 종류도 그렇고 뭐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걸 눌러서 고르시면 돼요. 요렇게. 그러니까 왼손은 문제지 짚으시고 오른손은 마우스를 클릭하다가 아까처럼 너비를 고치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왼쪽 버튼으로 잽싸게 가서 탁 누르고 오른손은 빨리 확인 누르고. 그게 박자가 맞아야지 막 오른쪽 버튼 눌렀다가 이를 뭐로 누를 건가, 왼손으로 누를지 오른손으로 누를지 막 고민을 해요. 벌써 시간이 엄청 지나가죠. 자, 그 다음 제목에 가면 요 실적이란 글자가 있잖아요. 실적이란 글자, 얘를 한자로 바꾸는 건데, 자 더블 클릭을 해서 커서가 안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블록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를 하셔도 되고 저 위에 하셔도 되고, 요 위에 이렇게 블록을 잡으셔서 한자 키. 그럼 실적이 어디 있는지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실적. 이게 위아래가 바뀌어요. 한자 사전마다. 예. 그러니까 열매 실자에다가 길사말 적자를 쓰는 거죠. 그렇죠? 예. 실적을 클릭하고 변환. 그럼 이제 변환이 되고요. 그 다음 앞자리에다 클릭하고 뭐 뒤나 앞에다 클릭하고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 키. 그럼 여기에 요런 기호를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다시 뒤에 가서 클릭하고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 키. 그러면 요런 기호가 있을 테니까 찾으시면 되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수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은 기역에서 히읗, 쌍기역, 쌍디귿, 쌍비역, 쌍시옷, 쌍지읒은 제외 중에 하나를 입력하고 한자 키를 누른다.
그러면 특수 문자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미음자 눌렀다 띄면 그리고 한자키 누르면 나오는 특수 문자들은 전화기 모양, 하트, 클로바, 손가락, 화살표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고, 이응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를 누르면 원기호, 원 동글뱅이 1, 뭐 동글뱅이 기억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우리 시험엔 대부분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돼요. 6번. 자, 마지막 엔터 치면 되겠죠? 6번은 뭐냐면은 F 세 번째 셀, 목표 달성치라고 하는 F 세 번째 셀에다가 메모를 삽입하라고 되어 있어요. 메모는 검토 탭에 가시면 메모가 있어요. 이때 새 메모를 클릭하시면 메모가 들어가는데, 해당 셀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메모 삽입하는 게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백스페이스 눌러서 다 지우시고, 간혹 보면은 요 앞 글자를 클릭하고 딜리트 키 누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건 옳지 않아. 야, 급하니까 빨리 해야지. 백스페이스 누르면 쭉 앞으로 가면서 지워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 있는 내용을 쓰세요. 판매 수량 빼기 목표 수량. 엔터 누르지 마시고 량자에다 이제 커서가 껌뻑껌뻑 거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자동 크기를 조절할 거예요. 자동 크기. 그러니까 메모를 꾸미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다 놓고 컨트롤 1번 누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안 되고요. 이 메모 틀, 메모 안에 말고 겉 테두리를 클릭하시고 나서 컨트롤 1번. 그러면 아까 셀 서식처럼 메모 서식이라는 대화 상자가 뜹니다. 맞춤에 가서 자동.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얘가 글자의 너비, 높이만큼 딱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마우스를 다른 데를 클릭하는 순간 메모가 사라지죠. 그럴 때 그 빨간 점이 들어있는 그 셀에다가 오른쪽 눌러서 메모를 표시해 주세요 라고 하면 메모가 항상 표시가 된다. 원래는 클릭을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검토에 가서 메모를 표시할 건지 숨길 건지 그걸 하는 건데, 오른쪽 버튼 눌러서도 가능하다. 7번 문제. 매출액이 어디에요? 여기인가요? 2에 네 번째부터 2에 12번째까지. 얘네들은 뭐를 하래요? 통화 형식 기호를 표시하래요. 그럼 홈 탭에 가시면 여기 통화 표시 있잖아요. 통화 표시, 돈 표시 있잖아요. 누르시면 돼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얘는 회계예요. 회계가 있고요. 통화가 따로 있습니다. 통화 형식 기호를 표시하라 그랬는데 통화하고 회계하고 말이 다르죠, 사실. 근데 통화나 회계나 돈 표시가 나온 건 동일합니다. 근데 돈 표시를 어떻게 표시하라는 말은 없잖아요. 우리 책에는 회계를 클릭한 것 같아요. 회계. 찝찝하시면 통화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거 갖고는 트집 안 잡아요. 예를 들어서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에 가서 얘를 화폐 단위를 출력하시오 라고 하면 사용자 지정에서 내가 다 꾸며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뭐 화폐 단위를 출력하시오 라고 하면 화폐 단위 출력해 주면 돼요. 그게 회계든 통화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통화 형식이잖아요. 통화 형식 기호. 화폐 단위 기호만 넣어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B의 세 번째부터 G의 세 번째. 그렇죠? 어딘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B의 네 번째부터 B 13번째. 이 동네 저 동네. 블럭을 잡고 다른 데를 블럭을 잡으면 블럭이 깨지잖아요. 이때 블럭을 잡고 나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블럭을 잡으면 다중 블럭. 블럭을 잡으시고 나서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다중 블럭이 돼요. 한꺼번에 하실 때. 자, 셀 스타일 하라고 그랬어요. 셀 스타일. 저 끄트머리 있네요. 홈 탭에 가시면 스타일 그룹이라고 있어요. 스타일 그룹. 그래서 셀 스타일에 가서 40% 강조색 1, 2. 약간 붉은색이네요. 네, 강조색 40% 강조색 2번. 빨강으로 하시오라고 하는 거는 셀 스타일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쉼표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빨간색으로 하시면 빨간색을 하는 거예요. 채우기 색깔은 요거로 채우시면 되고. 그런데 셀 스타일에 가면 멋있는 스타일들이 있거든. 그때 어떤 걸 하실지 여러분 고르시면 돼요. 이건지 저건지. 40% 강조색 2번. 그리고 컨트롤 1번 맞춤 가로 균등분할. 자, 지금 뭐는 했냐면 셀 스타일에 가서 강조색 40% 강조색 2는 했잖아요. 근데 컨트롤 1번 맞춤에 가서 가로 맞춤을 뭐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균등분할. 균등분할 들여쓰기는 얼마? 말이 없죠? 가로 균등분할이잖아요. 근데 균등분할 맞춤은 아니에요. 그냥 균등분할입니다. 확인.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한 것처럼 벽에 짝짝 붙어 있죠. 그렇죠? 요렇게 하래요. 자, 그 다음 F 네 번째부터 F 12번째 숫자가 보이는데 여기는 음수도 보이네요. 음수라고 하는 의미는 0보다 작으면 음수죠. 수학에서. 근데 일상에서 음수는 뭐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하면서 음수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뭔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빚진 거고요. 갚아야 할 내용이고요. 그럴 때 음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뭔가 좀 다르게 표현해 주고 싶어요. 컨트롤 1번 표시 형식에 가서 어떻게 하래요? 음수일 경우에는 색깔이 있는 괄호를 묶어서 표시할 수 있게 말해요. 일반은 아무것도 없고요. 숫자가 보세요. 숫자. 아, 숫자에 있네. 색깔 있는 괄호 있네. 빨간색 괄호. 통화에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통화는 화폐 단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숫자에 가서 하여튼 색깔 있는 괄호, 빨간색 괄호를 지정하고 확인 누르면 돼요. 그러면 얘는 음수잖아요. 음수. 만약에 25라고 쓰면 양수잖아요. 양수는 양수라고 나와요. 근데 마이너스 25라고 쓰면 빨간색 가로로 25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실제로 요 위에 있어요. 25 마이너스 25라고 쓰여 있는데 엔터를 탁 치는 순간 오, 색깔 있는 괄호. 그래서 알아서 괄호가 생긴다. 그렇게 되면 눈에 좀 빨리 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달성치가 마이너스가 나왔네 라고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여기 잠깐 얘를 좀 옆으로 치울게요. 이렇게 날짜가 있네요. 날짜 작성일. 작성일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셀에 맞출 거래요. 컨트롤 1번 맞춤 셀에 맞춤. 셀 서식에 가서 맞춤 그룹 맞춤 탭에 가서 셀에 맞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표시 형식에 가서 사용자 지정에 가서 년월일, 우리말로 되어 있는 년월일을 찾으래요. 근데 YYY MMDD잖아요. 그렇죠? 있을 거란 말이야. 없으면 비슷한 거 골라서 고치면 되고. 확인. 글자가 작아졌죠? 자, 원래는 이런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여기에 날짜가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날짜가 들어가면 너비가 어떻게 돼요? 너비가 벌어져요. 제가 너비를 줄이잖아요. 샵이 몇 개 보입니까? 7개 보이나요? 샵 7개 보이잖아요. 7자리 갖고는 못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얘를 늘려줘야 돼. 8자리 갖고도 부족합니다. 왜? 10자리잖아요. 10자리. 줄이면 어떻게 된다? 싸움나요. 그런데 얘를 넓혔더니 이 밑에는 들어가는 게 5, 10 뭐 이런 것밖에 없어. 3. 얘만 넓잖아. 얘만 이렇게 넓혀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꼴보기 싫은 거라. 그래서 얘를 맞춤에 가서 셀에 맞춰라 그래. 셀에 맞춰라. 맞추면 자 보세요. 제가 줄이잖아요. 셀의 너비만큼 아까는 에러가 났던 애인데 너비를 좁혔더니 어떻게 돼요? 셀에 맞춰서 자동으로 줄어들어요. 크기가 알아서. 그렇게. 그걸 셀의 맞춤이라 그래요. 셀의 맞춤. 네. 그렇게 해주면 좀 수월한 게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면은요. 얘가 아까는 글자가 좀 큰 글자였는데 지금은 좀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다른 글자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얘를 넓히면 원래 글자로 옵니다. 그렇다고 확대되지는 않아요. 원래 글자로 돌아오고 얘를 이제 줄이면 어떻게 돼요? 원래 그 너비에서 줄이면 글자가 작아져서라도 보이겠다. 원래는 안 보이는 건데 오류가 나요. 자릿수 부족하다고 오류가 나는데 무조건 보여라. 이게 셀의 맞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 지금 목표 수량이 있어요. 목표 수량 얘네들 C의 네 번째부터 C의 12번째까지 목표 수량이 보이는데 여기는 자세히 봤더니 200 이상 되는 것들이 있어요. 200 이상인 것들에 대해서는 알아서 앞에 A-라고 나오게 하래. A 등급인가 봐. 여기다 제가 인위적으로 A-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글자가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는 계산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A-라고 쓸 수는 없고 대신에 셀 서식에서 고쳐주는 거죠. A-처럼 보이게 하라고. 자, 그럼 블록 잡고 컨트롤 1번 밑에 두 개는 아니, 밑에 건 아니에요. 컨트롤 1번 표시 형식에 가서 사용자 지정을 가는데 뭐라고 쓰면 되냐 이거지. 뭐라고 쓰면 여기다가 G/ 표준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소수점이 있으면 소수점 있는 대로 소수점이 없으면 없는 대로 0은 뭐냐면 유효 숫자는 무조건 한 자리는 출력해라. 소수점이 있으면 반올림해라. 근데 만약에 0.0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0.0 셀 서식을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유효 숫자는 소수 이상은 무조건 한 자리는 보여라. 그 다음에 소수 이하는 한 자리만 남겨라. 다른 말로 반올림 해야죠. 반올림해서 한 자리로 나와라. 즉 55.5 그럼 뭐가 될까요? 55.57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는 55.6하고 나오는 거예요. 소수점 이상은 무조건 있는 대로 보이는 거고요. 소수점 이하는 한 자리만 보이라 그랬거든.
이게 자릿수를 표현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0.00 그러면 어떻게 돼? 두 자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0.0이라고 됐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고, 만약에 0.00이라고 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55.5는 어떻게 될까요? 55.50 하고 나와야 돼. 무조건 두 자리를 만들어야 돼. 이제 다음에 좀 모여면, 이게 좀 어느 정도 좀 많이 배우게 되면 몰아서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여기다 뭐라고 쓸 거냐면요,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 조건에 맞는 셀에만 서식을 지정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때 조건을 이렇게 써요. 그렇게 씁니다. 대괄호 안에다 조건을 써요.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뭐라고 돼 있냐면은 200 이상인 경우에는 숫자 앞에 A-를 표시하래요. 자, 200 이상인 경우에는 숫자 앞에 A-를 출력하래요.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에요. 200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200 이상. 200 이상이란 조건을 크거나 같다 200이라고 쓰는 거예요. 대괄호 안에다가. 그리고 여기다가 A-라고 쓰고, 아까 G 슬래시 표준이 있었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250 그러면 A-25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200이 아닌 애들은 어떻게 돼? 200 안 되는 애들은 뭐 알아서 나오겠지. 한번 제가 써볼게요. 먼저 보세요. A-230이라고 써있네. 자, 이렇게. 근데 가서 보면은요, 답이 바뀌어 있어요. 답이 이렇게 변해 있어요. 전 요것만 입력했잖아요. 200 이상인 경우에는 A-가 나오는데, 아닌 애들도 있잖아. 그런 애들은 그냥 나와야지. 100이면 100이라고 나오고, 150이면 150이라고 나와야 되죠. 요게 뭐냐면, 세미콜론이 좌우를 구별하는 구분자예요. 셀 서식에서 구분자가 세미콜론입니다. 셀 서식에서의 구분자는 바로 뭐다? 세미콜론. 콜론이죠. 세미콜론. 목구멍이 아프니까 말도 틀리네. 네, 세미콜론. 셀 서식에서의 구분자는 세미콜론 기호를 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분자는 뭐를 씁니까? 쉼표 쓰잖아요. 쉼표. 컴마를 쓰잖아요. 그리고 외부 데이터 불러올 때 구분자는 뭐 탭이나 쉼표나 빈칸이나 뭐 이런 기호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셀 서식에서 좌우를 구분할 때 쓰는 게 세미콜론이라는 구분자다 하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그러니까 만약에 보세요. 230이 아니라 여기가 130이면 어떻게 돼요? A- 안 나와요. 근데 190이 아니라 290이면 어떻게 되죠? A-가 나와요. 알아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인위적으로 A-라는 메시지를 출력해 주는 게 아니라 조건에 따라서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는 무조건 화폐 단위가 나와라. 아까는 무조건 몇 개라고 나와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요거 숫자 같은 경우도 음수인 경우는 빨간색 가로로 나오게 하고, 양수일 때는 그냥 나오게 하고, 이런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예.
그 다음 또 하나 G 네 번째부터 여기 여기들은 위자가 나오게 하래. 위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 요 표준 뒤에다가 몇 위라고 쓰면 되지. 몇 위 이렇게 몇 위 위자가 나오게 하라니까 아까는 몇 개 출력하라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몇 위라고 쓰면 알아서 위자가 붙는 거죠. 자, 얘를 전체를 블럭을 잡아서 컨트롤 1번 여기 들어오시면 되겠네요. 여기 아까 이거 가셔서 모든 테두리 굵은 테두리 이러면 되고 그렇죠? 블럭 잡으시고 아까는 테두리가 없었는데 모든 테두리 겉에 그 다음에 굵은 테두리 이렇게 그럼 겉에만 굵은 테두리가 생기죠. 그다음에 이제 밑에 세 개 요것도 아직 안 했어요. 요거 오른쪽 비어있는 거는 셀 서식 들어가서 테두리에 들어가서 대각선 요거 하나만 더 할게요. 얘들 얘는 어떻게 하래요? 요 두 개는 이 두 개는 소점 두 자리까지 무조건 나오게 하라고 돼 있죠. 그럼 컨트롤 1번 표시 형식 숫자 사용자 지정 서식이죠. 그러면 사용자 지정에 가서 0.00 0.00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소점이 한 두 자리 나오고 소점 이상은 한 자리는 나와라 이런 거죠. 그럼 보기가 170이었던 애가 170.00이라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보이겠지 뭐. 그러면 157.8889는 뭐로 나올까? 157.89로 나오겠죠. 반올림해서. 자, 열기 눌러서 섹션 03번 문제를 열 겁니다. 섹션 03번 문제. 이렇게 성복 한신하고 나올 겁니다. 이거 확인해 보세요. 자, 여기서 몇 가지 메모를 좀 해드릴게요. 조건부 서식이에요. 조건부 서식. 아까는 셀 서식이었죠. 셀 서식이니까 뭐냐니까 그냥 빨간색으로 하시면 빨간색 되고 공서체로 하시면 다 공서체가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200 이상인 경우에는 A-라고 나와라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보면 200 이상인 애들이 있단 말이야. 200 이상이 300 이상 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럼 빨간색에 나오라. 빨갛게. 아니면 안 빨갛고. 뭐 100보다 작은 숫자가 나오면 걔는 뭐 흰색으로 나오게 해라. 안 보이게 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조건에 따라서 서식이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예요. 조건에 맞으면 내가 서식이 적용이 될 테고 조건이 안 맞으면 서식이 적용되지 않겠죠. 아까는 무조건 다 위자가 나오고 개자가 나오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경우에 맞는 것만 해라 이런 얘기죠. 근데 문제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전체 행에 대하여 그런 말이 있어요. 1번 문제 보시면 전체 행에 대하여 그랬어요. 조건에 맞는 전체 행에 대하여 그랬어요. 전체 행에 대하여. 어딘지 여기 있어요. 여기 전체 행에 대하여. 그 빨간 문제지 밑에 전체 행에 대하여. 근데 그 전체 대하 행하여 그 뒤에 밑에 보시면 빨간색 규칙 유형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식을 사용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고요.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교재를 좀 넘어갈게요. 56쪽
56쪽 아래 문제 기출 02번 56쪽에 아래 문제 보면은 각 셀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가 나와요. 간혹 미친 척하고 다른 게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다른 건 쉬워요. 오히려. 자, 볼게요. 자, 기출 02로 갑니다. 밑에 무작정 따라하기 기출 01 기출 02 두가 세 개 짓잖아요. 기출 02로 가면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내신 성적. 자, 여기 숫자들이 있어요. 숫자들 1, 2, 3학년 내신 등급하고 면접 점수들이 보여요. 이 숫자들을 블럭을 잡으라고 책에 써 있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자, 문제집 뭐라고 써 있냐면 C의 5번째부터 G의 12번째까지 이 동네죠. 이 동네. 데이터가 들어있는 이 동네에 대해서 각 셀에 대해서 라고 되어 있어요. 90 이상인 경우에는 밑줄을 치래요. 두 줄짜리 치고 글자는 굵게 표시하래요. 그럼 90 이상이 아닌 애들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90 이상인 경우만 두 줄 밑줄 치고 굵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80보다 작은 애들은 기울어뜨리고 빨간색으로 나오래요. 두 가지 문제예요. 근데 그 밑에 규칙 유형은 어디 가서 자, 여기 조건부 서식에 가서 조건부 서식이잖아요. 문제가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새 규칙에 가서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정 이걸 하라는 거죠. 문제지가 써 있어요. 간혹 다시 보세요. 데이터 범위 정했죠? 조건부 서식에 가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상위 하위 규칙에 상위 10%에 해당하는 것만 그럼 이거 누르시면 돼요. 상위 10개만 그럼 이거 하면 돼요. 상위 5개 그러면 어떻게 돼? 클릭해가지고 다소수를 줄이면 돼. 10개라면 10개 줄이면 되고 100개라면 100개 늘리면 되고 이런 거. 자, 어떻게 한다고요?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상위 하위 규칙에 가서 뭐 평균 초과되는 것들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또 셀 강조 규칙에 가서 50보다 크다면 뭐 90보다 크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문제는 새 규칙에 가서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이걸 하래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이걸 하려면 이거 해야 돼요. 자, 얼마 조건이 뭐예요? 셀 값이 90에서 어디까지가 아니라 90보다 크거나 같다. 이상이니까 이상. 크거나 같다 찾으셨죠? 서식에 가서 밑줄 두 줄 굵게 있네. 굵게 밑줄 치고 두 줄짜리 밑줄 치고 굵게 하래. 확인. 또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80보다 작다면 80 미만인 경우 조건부 서식 새 규칙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얼마? 80보다 작다면 나갔다 줘야 되나요? 네, 나갔다 다시 하셔야 돼요. 두 개 한꺼번에 못해요. 한 번 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셔야 돼. 이제 아직 컴퓨터의 습성을 잘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컴퓨터라는 요놈은 한꺼번에 띡띡띡 해갖고 두 개를 못 걸어요. 두 개를 걸은 건 아까 이랬지. 두 줄 치고 굵게 했잖아요. 두 개를 한꺼번에 지정을 하지. 근데 그건 한 문제야. 또 다른 문제를 하시려면
또 조건부 서식에 가서 세 규칙에 가서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80 해놓고 얼마? 작다면 80보다 작다면 그럼 서식에 가서 기울이고 어떻게 하라고요? 색깔에 가서 표준의 빨강 확인. 메모를 좀 하나 해드릴게요. 이상 이상은 크거나 같다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하는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표현하고요. 초과는 크다. 미만 작다. 같다는 이렇게 표현하고요. 다르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관계연산자예요. 관계연산자가 6가지가 있는데 수학하고 약간 달라요. 크다, 작다, 같다는 수학하고 똑같은데 크거나 같다는 수학에는 위아래로 쓰잖아요. 위아래로. 근데 엑셀은 위아래로 못 쓰니까 옆으로 쓰시는 거예요.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시험 문제에 뭐라고 나오냐면 200 이상이라면 크거나 같다면 300보다 작다면 하고 나오지만 300 미만이라면 300 초과라면 크다면 이라고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초과라면 하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어른들은 이 말을 아시잖아. 애기들은 초과가 뭐예요? 미만이 뭐예요? 이상은 뭐예요? 그럼 이거 다 설명해 줘야 되는데 어른들은 다 배웠거든요. 근데 안 써먹었잖아 그동안. 크거나 같다를 모르는 어른은 없어요. 다 배웠어요. 다르다라는 뜻이 뭔지도 알아요. 기호를 몰랐던 것 뿐이지, 엑셀 기호가. 근데 낯선 게 나오면은요 일단 배격해요. 어른들은 모르는 거 나왔네? 나 안 해. 왜? 괜히 싫은 거야. 내가 아는 게 나오면 반가운데 모르는 게 나오면 일단 싫어해요. 애기들은 모르든 알든 뭐가 나오면 재밌어 하는데 어른 싫어해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하나 더 배우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잘못한 것 같아, 느낌이. 그럼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규칙을 싹 지워버릴 거예요. 지워버릴 거예요.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규칙을 지워버릴 거야. 지워버리고 다시 새 규칙 다음을 포함한 90 크거나 같다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서식은 밑줄 두 줄 치고 굵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한 번 하고 빠져나왔고 다시 조건부 서식 또 들어가서 새 규칙 다음을 포함하는 셀, 이번에는 80보다 작다면 미만이라 그랬으니까 그 서식에 가서는 기울어뜨리고 색깔을 이게 빨강이에요. 이게 빨강이라고 메시지 뜨죠? 빨강 하고 뜨. 나 여기 이뻐 막 누르시면 안 돼. 이건 진한 빨강이에요. 이거 누르는 순간 틀렸구나. 감점이 아니라 이건 0점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확인. 그러면 보세요. 얘는 80이니까 90 이상도 아니고 80 미만도 아니잖아요. 근데 얘가 85가 97이 되면 어떻게 될까? 굵게 나오겠지. 얘가 65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빨갛고 기울어지겠지. 알아서. 지금은 80이지만 얘도 60이지만 60이 아니라 95 같으면 어떻게 된다? 얘도 바뀌어요. 알아서. 조건에 따라서 뭐가? 서식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면 안 맞으면 뭐 가만히 있는 거지. 입 다물고 있는 거고. 그것이 조건부 서식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각 셀마다라고 하는 문제, 있잖아요. 지금 우리 보셨던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잘 쉬워서 이게 쉬워서 잘 안 나오고요. 얘가 잘 나와요. 얘가 어렵다는 얘기죠. 한번 해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작정 따라하기로 돌아갑니다. 교재는 51쪽으로 돌아가고요. 자, 문제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계획수량이라고 있어요. 계획수량. 뒤에 두 번째부터 뒤 10번째까지가 계획수량인데 이 중에서 250 이상인 데가 있나 봐요. 저 밑에 있다. 350짜리. 그러면 아까는 각 셀마다 했잖아.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만 빨갛고 노랗고 기울어뜨리고 밑줄 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은 그게 아니라 해당되는 애가 여기 걸렸잖아요. 그러면 이 줄 전체가 여기에 해당하는 그 줄 전체가 꾸며지는 거야. 그러면 블럭을 이렇게 잡아요. 문제지에 행 전체, 전체 행에 대하여 그러면 다 잡는구나. 그리고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으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서식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밑줄 하나 치고 굵게 하라고 되어 있죠? 문제지에 250 이상인 셀에 대해서는 밑줄 치고 굵게 표시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하실 수 있잖아. 어렵지 않잖아. 이제 수식 쓰는 게 중요하지. 조건부 서식에서의 수식는 셀 주소를 써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어서 조건을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의 첫 번째 셀이 크거나 같다 250. 그런데 요 앞에다가 꼭 달러를 찍어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얘가 계획수량 얘가 하고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찍혀요. 뒤에 두 번째라고 이렇게.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내가 는 달러 뒤에 두 번째, 뭐 대문자 소문자 구별 안 합니다만 는 달러 뒤에 두 번째가 크거나 같다 250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써라? 처음에 얘를 클릭해. 계획수량이 얘잖아. 얘. 두 번째 거 클릭하시면 안 돼요. 이 블럭에서 반드시 첫 번째 거 걔를 클릭하고 나면 달러가 양쪽에 콩콩 찍혔죠. 그럼 뒤에 있는 달러는 빼야 되거든. 어떻게 빼냐? F4번 키. 우리 키보드에 보면 F4번 키라고 저 윗줄에 있잖아요. 걔를 눌러보시면 달러가 바뀌어. 달러가 오른쪽으로 달러가 갔다가 왼쪽으로 달러가 갔다가 달러가 사라졌다가 양쪽으로 나타났다 막 그래요. 근데 달러가 앞으로 오게, 앞에 하나만 오게끔 해 놓으셔야 돼. 그리고 나서 뭐를 쓴다? 조건을 쓰세요. 크거나 같다 250 이렇게. 어렵지 않죠? 서식은 지정해 놨잖아. 밑줄 치고 굵게 확인.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보세요. 그 줄 전체가 쫙 굵게 밑줄이 친 거지. 자, 이대로 두시고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에 가서 이번에 문제가 또 하나 뭐예요? 150보다 작다면 150 미만이면 어떻게 하래요? 기울어뜨리고 빨간색. 그러니까 서식에 가서 기울어뜨리고 색깔은 빨간색. 이제 수식을 써야 되죠. 수식은 어떻게 쓰는 거라고요? 첫 번째 걸 클릭하고 계획수량 첫 번째 거 클릭하고 F4번 키 두 번 누르고 작다 150. 자, 이거를 조건에 해당하는
셀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셀을 클릭했어요. 셀을 클릭하고 뭐 했죠? F4번 키를 두 번 누르는 거죠. 두 번 누른다. 누르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거죠? 이제 조건식을 써야지. 조건식을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는 달러 뒤에 달러 두 번째라고 나왔잖아요. F4번 키를 콩콩 눌렀더니 앞에 달러가 사라졌다가 다시 누르면 뒤에 달러가 사라지죠. 이렇게. 그러다가 작다 150 하고 이렇게 조건을 쓰면 돼요. 그리고 서식은 썼으니까 서식은 이렇게 꾸미겠다는 얘기지. 그 확인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가장 전형적인 조건부 서식입니다. 예. 아주 쉬워요. 하다 보면. 지금 처음 배우셨으니까 아리송해라고 하지만 하시다 보면 쉬워요. 이제 기출 01에 나온 문제, 교재 52쪽에 아니라 56쪽에 나온 문제는 뭐냐면요, 약간 좀 어려운 거예요. 약간 어려운데 뭐냐면 일단 문제부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행 전체를 그랬어요. 문제지 행 전체를 그랬어요. 오케이, 다 블럭 잡는 거죠. 행 전체를 그랬으니까. 조건부 서식에 가서 세규칙에 가서 수식 사용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수식. 그렇죠? 근데 서식부터 보자고. 서식은 어떻게 알아요? 굵고 기울어뜨리래. 그리고 색깔은 빨간색이래. 빨간색으로 굵은 기울어뜨린 글자로 보이래요. 근데 수식을 쓸 줄 알아야지. 수식이 문제가 뭐예요? 10월에 입사한 사람들만. 10월에 입사한 사람들 보이세요? 눈에? 차범국씨, 박아람씨, 이정철씨, 홍철순씨 눈에 보이죠? 이걸 엑셀한테 물어봐야지. 너 10월달에 입사했냐? 라고 물어볼 줄 알아야지. 자, 이렇게 쓰는 거죠. 10월에 입사한 사람만 서식 지정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씁니다. 는 month 입사일 일이 10 이렇게 쓰는 거예요. month는 뭐냐면요, 여기서 중요한 month는 그러니까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사실은 는 month라고 쓰고 여기다 이제 날짜를 쓰는 거죠. 날짜.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날짜에서 월만 년, 월, 일로 구성되어 있는 날짜에서 월만 출력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까요? 이건 뭐죠? 날짜에서 연도만. 연도를 알아야 나이를 계산하잖아. 너 몇 살이니?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생년월일을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앞에는 몇 년생인지를 알아야 계산해 볼 거 아닙니까? 올해 2017년이니까. 그래야 나이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자, 답을 먼저 한번 써볼게요. 는 month 가로 열고 입사일 날짜를 딱 클릭을 하죠. 이렇게. 그럼 달러가 양쪽에 콩콩 찍혔잖아요. 그럼 F4번 키를 한 번, 두 번 누르면 달러가 앞으로만 간다 그랬죠. 달러가 무슨 뜻인지는 지금 설명 안 할 거예요. 어느 정도 학습하시거나 설명드릴 거고. 괄호 닫고 는 10 이렇게 쓸 거래요. 이렇게. 그러면 B의 다섯 번째 셀이 입사일이 입사한 날짜란 말이야. 입사한 날짜.
그 날짜 중에서 월만 물어봤는데 10하고 같으냐 물어본 거죠. 같으냐. 그러니까 10월에 입사한 사람이냐 라는 뜻이죠. 자, 만약에 후반기에 입사한 사람만 출력해라. 어떻게 해요? 후반기에 입사한 사람들만 서식 지정하라.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죠? 이렇게 함수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쓰면 되죠? 후반기 입사한 사람은 이렇게 쓰면 돼요. 7월 이후에 입사한 사람. 그러니까 7보다 크거나 같으면 7, 8, 9, 10, 11, 12니까 후반기고요. 전반기는 뭐야? 작거나 같다 6. 6보다 작으면 1, 2, 3, 4, 5, 6 그렇죠. 의미 아시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지 나와요. 후반기에 입사한 사람들만 서시정하라 그러면 입사한 월이 7 이상인 경우라고 표현을 해줘요. 문제지에. 왜냐면 어른들은 후반기가 뭔지 알지만 애기들은 꼬맹이들은 후반기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면 감독님 후반기가 뭔 뜻이세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해설을 못 해주거든요. 설명을 못 해줘요. 문제지에는 안 한 내용은. 그럼 이제 시험 끝나고 집에 가서 일르죠. 엄마한테. 엄마 시험에 후반기가 나왔어. 근데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대꾸도 안 해줘. 그래? 그러면 대한상공회사에 민원을 또 신청합니다. 난리가 나요. 그래서 다 알아듣게끔 다 설명을 해요. 7월 이후에 입사한 사람을 후반기라고 표현한다. 그럼 이후라는 말은 또 학습을 해야지. 그렇지.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면 커말 시험 못 보는 거고. 자, 이렇게 10월달에 입사한 사람만 확인. 그러면 10월달에 입사한 사람만 딱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오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달러 표시를 잘못했단 말이야. 달러 표시를 잘못했어. 이렇게. 그 답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새 규칙에 가서 또 자꾸만 수식을 지정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안 되고 조건부 서식에 가면 규칙관리라고 있잖아요. 규칙관리. 규칙관리 하면 규칙이 미리 써놓은 게 있단 말이야.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얘를 고치든지 해야 돼. 아니면 얘를 삭제하든지 여기서 삭제해도 되고 여기서 규칙을 지우셔도 되고 지우시고 다시 만드셔야 돼요. 얘를 있는데 규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규칙을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안 돼요. 자,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했더니 달러 표시가 앞뒤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F4번키 눌러서 달러 위치만 앞으로만 바꿔주면 답이 쩐하니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도 처음에 여러 번 실패해보면 왜 안 되지 여러 번 실패하다가 이제 또 답을 알게 되면 유레카 이거야. 근데 나는 왜 틀렸는지도 모르는데 자꾸만 설명해주고 있어. 그러면 되게 짜증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디가 틀렸구나 하고 이해가 되시니까 이해가 되고 그게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자, 조건부 서식에서는 아까 어떤 유형이 나온다고요? 조건에 맞는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정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한 10번 시험에 한두 번밖에 안 나와요. 그 대다수는 다 수식을 사용하는 문제로 나와요. 수식. 근데 수식에는 단순히 아까 셀의 값이 얼마 이상이라면 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함수가 들어가요. 함수. 계산 수식이 들어가는데 어려운 함수는 아닌데 지금은 처음 보셨으니까 어려운 거고 하시다 보면 얘는 쉬운 함수예요. 그냥 답을 하기 위해서 쌀 수 있는 기능밖에 안 되는 거. 되게 쉬운 기능이에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차피 계산 문제는 따로 내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것들 함수는 간단한 것만 내요. 어렵지 않게 낸다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58쪽 필터를 갑니다. 필터. 열기
4번 문제. 자, 필터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필터. 영어로는 필터. 걸러내는 거예요. 걸러내는 거. 뭐를? 원하는 것만. 불필요한 것은 숨기고, 불필요한 건 숨기고 필요한 것만 보이게끔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한 것만 따로 출력해내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예. 필요한 것만 보이게 하는 기능. 또 다른 기능에는 필요한 것만 따로 출력하는 기능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복사라 그러더라고. 복사.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만 따로 출력하는 거. 예를 들면 아까 우리 풀었던 것 중에 10월달에 입사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10월달에 입사한 사람만 색깔을 꾸미는 거는 조건부 서식이고, 이 중에서 10월달에 입사한 사람만 따로 여기다 출력하고 싶어. 아니면 나머지 달은 다 숨기고 10월달에 입사한 사람만 딱 보이게 하는 거야. 나머지는 다 가리고. 그게 필터예요. 그러니까 필터도 조건부 서식이라는 개념하고 같은 거예요.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자동 필터와 보급 필터. 어느 게 어려울 것 같아요? 보급 들어간 말이 어려워요. 자동 필터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근데 필기 시험에는 다 나옵니다. 필기 시험에는 어차피 다 나오고, 실기 시험에는 고급 필터를 위주로 내요. 예, 자동 필터는 쉬우니까. 한번 해볼게요. 원 데이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원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데이터 안에다가 그냥 클릭해 놓으시고 데이터 메뉴에 가서, 데이터 탭에 가서 필터 누르시면 돼요. 안 하시고 싶으시면 다시 누르면 사라집니다. 원칙은 블럭을 잡으시고 필터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이제 필터가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펼침 목록 보이시죠? 화살표. 그걸 누르는 거예요. 제가 불러볼게요. 직책에 가서 그럼 직책이라는 옆에 화살표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에서 과장만 선택해보세요. 과장. 확인 누르면 어떻게 돼요? 과장만 나왔어요. 색깔이 달라요. 6, 10 색깔이 여기는 파란색입니다. 나머지는 어디로 갔어요? 숨어놨어요. 자, 이제 얘를 원래대로 돌리고 싶을 때는 요 직책에 가서 보니까 깔때기 그림으로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직책을 걸렀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가서 해제 이거 누르셔도 되고, 저 위에 있는 지우기 누르셔도 되고, 아예 필터 안 할 거는 필터를 빼버리면 되고. 자, 필터 해제 누르면 다 나와요. 자, 이번에는 근속기간이 15년 이상 된 사람만 걸러볼 거예요. 그럼 근속기간에 가서 펼침 목록 누르시면은 7년차, 9년차, 12년차, 14년차 다 있잖아요. 그러면 15년차 이상만 보이니까 7년차, 9년차, 11년차, 14년차는 빼는 거냐?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럴 때는 이 필터가 따로 있어요. 안에 필터가 안에 따로 있어요. 가셔가지고 15년차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크거나 같음이네. 크거나 같음이죠. 그렇죠? 누르시고 15. 그럼 15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죠. 그렇죠? 확인 누르시면 15년차 이상인 사람만 쫙 걸러내요.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숨었어요. 자, 이번엔 퇴직금 갈 겁니다. 퇴직금. 근속기간은 15년차 이상이라는 거는 그대로 전제하에 퇴직금 가서 이번에는 5만원 이하인 사람만 걸릴 거예요. 5만원 이하.
그때는 숫자 필터에 가서 이하니까 뭐뭐보다 작거나 같음이죠. 작거나 같음 누르셔서 5만 확인. 그랬더니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고 퇴직금이 5만원 이하인 사람은 김재욱 과장 하나만 남았네. 그렇죠. 자,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서 걸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끔 걸러내면 남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걸러내는 게 필터예요. 그런데 이건 자동 필터예요. 자동 필터는 과장 15년 이상이면서 그리고 5만원 이하인 경우를 찾았잖아요. 그런데 15년 차 이상이거나 15년 차 이상이거나 5만원 이하의 경우나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자동 필터에서는 항목이 다른 경우에는 그리고 또는 그리고는 영어로 and라 그래요. 얘는 or라 그래요. or. 기능이 설정이 돼요. 되지만 항목이 정정. 항목이 같은 경우. 항목이 다른 경우에는 그리고 and만 그리고만 설정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장이거나 과장인 경우 이건 가능해요. 항목이 하나잖아. 직책이랑 항목이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장이면서 과장인 경우는 안 되겠지만 부장이거나 과장인 경우 돼요. 또는 근속기간이 15년에서 20년 사이인 경우 이건 다른 말로 뭐죠? 15 이상 20 이하죠? 그리고죠. 그리고 가능해요. 또는 근속기간이 10년 미만 이거나 30년 이상인 경우 이것도 돼요. 15에서 20 사이에 포함되는 것도 가능하고 and도 되고 10보다 작거나 3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거나 뭐뭐이거나는 또는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뭐이면서 이거는 and예요. and. 다른 말로 그리고 뭐뭐이거나 그러면 이거는 or예요. 이거는 또는 이거예요. 그런데 고급 필터는 사용자가 임의대로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함수도 사용해요. 함수. 평균치 이상인 것만 걸러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고급 필터는 마음대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기 참 좋겠죠? 조건을 지랄 맞게 내요. 그걸 척 풀어내야 돼. 그래서 고급 필터가 어려워요. 자동 필터는 쉬워요. 어렵지는 않아요. 한번 해볼게요. 자, 무작정 따라하기 2번으로 갑니다. 무작정 따라하기 2번 시트가 밑에 있죠.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문제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A 16 서부터 H 19
이 안에다가 조건을 쓰래요. 뭐가?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고 퇴직금이 5만원 이하인 경우를 여기다 기록을 하래요. 조건을 쓰래요. 그래서 그 조건에 해당하는 아까 김재욱 과장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에 해당하는 거를 어디에다가 A 20번째 여기다가 출력하래요. 그럼 중요한 거는 조건 뭐라고 쓸 거냐면요. 근속기간이 여기다가 근속기간이 15년 이상 조건을 이렇게 거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조건부 수식에서는 그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첫 번째 셀을 클릭하고 F4번키 두 번 눌러가지고 크거나 같다 얼마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필터에서 조건을 걸 때는 항목 이름 쓰고 조건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퇴직금인가요? 퇴직금 맞네. 퇴직금이 작거나 같다 5만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조건을 기록을 하실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글자만 맞으면 돼요. 근데 보통 예를 들어서 퇴직금 다음에 모르고 스페이스바를 띄었어요. 이렇게 그럼 안 돼요. 여기는 퇴직금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뒤에 붙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퇴직금을 퇴직금 해서 떨어뜨렸어요. 그럼 안 돼요. 이 글자랑 틀리잖아요. 그래서 요 글자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고 요 글자를 복사해서 붙이고 테두리 선이 그려져 있는 걸 복사했잖아요. 상관없어요. 가장 좋은 거는 똑같은 글자를 복사해서 붙이는 게 제일 안전해요.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중요한 거는 이 본문에다가 클릭해놓고 다른 데 가 있으면 안 돼요. 이 본문에 가 있어야 돼. 본문에 가장 좋은 건 블럭을 잡고 들어가는 건데 그냥 클릭만 해도 해결은 해줘요. 자, 고급 필터. 자, 보세요. 이 동네다 제가 클릭만 해놨었잖아요. 고급 필터를 딱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원 데이터가 있습니까? 라고 알려주고 있어. 자, 조건 범위는 어디입니까? 라고 묻네요. 그렇죠? 그럼 조건 범위라고 여기 흰 데를 클릭하고 나서 여기가 조건이에요 라고 블록 잡아주시면 여기가 조건이 있군요 라고 알겠죠? 그리고 다른 장소에 복사한다 그랬죠? 다른 장소에 복사 클릭해주고 복사 위치를 클릭해 주시고 AS 20번째 여기도 출력해 줄 거예요. 그럼 아마도 김재욱 과장 하나 나오겠죠. 그렇죠? 하긴 탁 나오는 거야. 이렇게 만드는 게 조건부 고급 필터예요. 자, 기출 01로 가볼게요. 기출 01. 자, 우리 책에 보니까는 조건을 이렇게 걸었어요. 여기에 자, 크게 보여드릴게. 근속기간이 크거나 같다 15 이렇게 써 있고요. 이게 퇴직금이 작거나 같다 5만원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조건을 이렇게 걸면 뭐가 되냐 이거죠. 이렇게 걸면 아까는 같은 줄에 있었어요. 근데 이번엔 어땠습니까? 줄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럼 얘는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요. 얘가 이렇게 서로 위아래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서로 바뀌어도 돼요. 같은 줄에 있으면 뭐뭐이면서 뭐뭐인 경우고 서로 줄이 다르면 뭐뭐이거나 뭐뭐인 경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책에 어딜 보시냐면 64쪽 64쪽을 한번 볼게요. 거기 이런 게 나와 있을 거예요. 나이가
휴가 나갔다 20. 그럼 뭐죠? 이거는 조건이 20세 이상인 사람만 걸러라 이런 얘기죠. 근데 그 옆에다가 급여가 이렇게 써 있어요. 조건을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걸면 뭐가 되는 거죠? 20세 이상이어야 되고 급여가 80만 원 이상인 사람만 걸러내라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지역이 서울이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는 하고 서울 쓰셔도 돼요. 서울과 같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경우는 는을 안 쓰고 그냥 값만 쓰더라고요. 이거는 뭐죠? 20세 이상이면서 급여가 80만 원 이상인 서울 사람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조건이 이렇게 변합니다. 이건 뭘까요? 나이가 20세 이상이면서 서울 사람이거나 아니면 상관없이 급여가 80만 원 이상인 사람이거나.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나이가 20세 이상인 사람이거나 80만 원 이상 받는 서울 사람이거나. 요렇게 바뀌면 20세 이상이거나 8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거나 서울 사람이거나 셋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고 다 만족해도 되고. 근데 15세고 20만 원이고 부산 사람이면 아니죠.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거라도 조건이 안 맞으면 땡인 거죠. 그렇죠.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뭘까요? 이건 뭘까요? 서울이면서 부산 사람. 뭔가 어색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쓰셔야지. 서울 사람이거나 부산 사람이거나. 그러니까 직책이 과장, 부장 쓰면 과장이면서 부장인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이 서울 사람이거나 부산 사람이거나. 그럼 이거를 이렇게 줄여 쓰는 거예요. 지역이 서울이거나 지역이 부산이거나. 얘가 같은 항목이잖아요. 같은 항목이니까 얘를 안으로 쭉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이렇게 집어넣어서 만드는 경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나이가 20세 이상이면서 지역이 서울 사람, 아니면 나이가 60세 이상이면서 부산 사람. 이건 뭐냐면 20세 이상이면서 서울 사람 이거나 60세 이상이면서 부산 사람이거나. 그러니까 같은 줄에 있으면 반드시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고, 같은 만족을 해야 되고, 줄이 다르면 위에 거나 아래 거나 아무거나 만족하면 되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기출공일 문제를 보시면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생산 부서가 생산 2부 2고가 아니라 이거나 그랬어요. 자, 조건을 어디다 쓰라 그랬냐면 여기다 조건을 쓰는데, 생산 부서가 생산 2부. 가장 좋은 거는 이 생산 부서를 복사해서 가져오는 게 제일 좋은데, 글자만 안 틀리면 돼요. 생산 부서가 생산 2부이거나 생산량이 있잖아요. 생산량이 얼마? 900 이상 1500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900 이상 1500 이하. 얘를 이렇게 쓰면 뭐가 되죠? 생산 부서가 생산 2부 2고 생산량이 900 이상이고 생산량이 1500 이하, 즉 900에서 1500 사이라는 거죠. 그런데 얘가 이렇게 내려가야 생산 2부이거나 생산량이 900에서 1500 사이라는 거죠. 이렇게 조건을 거는 거예요. 이거는 자동 필터에서 못 만들어요. 자, 더 나가서 여기 있는 최대 생산량은 출력하지 말래요. 주책이죠. 아까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어느 항목도 걸러내는 거 없이 다 출력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품 코드, 생산 부서, 생산량, 분량률 4가지만 출력하래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출력하래요? 18번째 여기다가 미리 쓰세요.
제품 코드, 생산 부서, 생산량, 분량률. 쓰기 귀찮으시면 복사해서 붙이시면 되지 뭐.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다? 요 동네, 요 동네. 원본 있는 동네 있잖아요. 이 동네에다 클릭을 해놓고 고급 필터.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요. 그때 조건 범위는 얘가 조건이고요. 복사 위치는 아까는 빈 칸을 클릭했잖아요. 빈 칸을 클릭하면 다 나와라는 뜻이고, 지금은 항목을 정해줬잖아요. 요것만 다시 블럭을 잡아줘야 돼. 이미 지정한 항목을. 확인 누르면 네 가지만 나와. 기출 02로 가시면, 자, 고객 포인트 관리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5월에 태어난 사람만 걸러내래요. 뭐가 생년월일이 5월에 태어난 사람 있네. 여기 5월 최고봉 씨, 뭐 고정혜 씨 몇 명 있네. 자, 그러면 조건을 어디다 쓰래요? A 15번째. 여기서부터 조건을 쓸 건데 뭐라고 쓰면 되죠? 생년월일이, 그렇죠, 생년월일이 뭐라고? 5월이라고 써야죠. 5월이라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생년월일 입사일이 10월달 이거 있었죠. 어떻게 썼습니까? 는 month 가로 열고 첫 번째 생년월일 클릭하는 거죠. 근데 얘는 달러가 안 들어가요. 달러가 이렇게 안 들어가요. 그냥 가로 닫고 는 5 이렇게 하면 돼요. 5월이니까 5라고 쓰면 돼요. 조건부 서식에서는 달러를 꼭 써줘야 돼요. 앞에만 달러가 들어가게끔 하는 건데, 고급 필터에서는 달러가 안 들어가고 그냥 괄호 닫고 는 5라고 하면 5월달 태어난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 엔터를 탁 치면 어떻게 돼요? 얘 몇 월이에요? 얘 6월이죠. 무조건 처음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걸 묻는 게 아니라 처음 것만 물어봐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 나 6월인데 이거죠. 너 5월달이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라고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6월이니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6월이니 물어보면 맞아요 라고 하겠죠. 그렇죠. 자, 보세요. 조건부 서식에서 고급 필터에서 조건 결과가 false 또는 true가 나오게 되면 항목 이름 있었죠. 아까 위에 생년월일 항목 있었잖아요. 항목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고급 필터에서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필기시험에도 나옵니다. 자, 여기 결과가 제가 false라고 5글자를 쓴 게 아니라 너 5월 달에 태어났냐고 물어봤더니 아니요 라고 했잖아요. 얘는 6월이니까. 아니면 6월에 태어났어요 라고 물어보면 맞다고 얘기하겠죠. 결과가 false나 true가 나오게 되면 그 위에는 항목 이름이 있잖아요. 요거 항목 이름, 생년월일. 얘를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항목들 있죠. 여기 있는 항목들이요. 아무것도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럼 비워두나요? 비워두셔도 돼요. 근데 허전하니까 5월이니? 이렇게 물어봐도 되고, 5월생 이렇게 물어봐도 되고, 안녕이라고 써도 되고, 잘 가요 라고 써도 되고, 엉뚱한 걸 쓰면 돼요. 여기는 없는 엉뚱한 걸 쓰시면 돼요. 안 쓰셔도 되고. 그래서 책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책에 뭐라고 써 있어요? 월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월을 쓴 이유는
false나 true가 나오면 위에는 생년월일이라는 항목이나 이 위에는 항목이 이러면 아무것도 쓸 수가 없다라는 엑셀 규정 때문에 그냥 두 자리 허전하고 그래서 쓴 것 뿐이에요. 여러분 여기다가 조건이라고 써도 되고 사랑해요라고 써도 맞아요.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똑같아요.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고급 필터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요. 이때 조건 범위라는 항목을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조건을 걸어야죠. 만약 사랑해라는 글자를 안 썼어도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비어 있어도 당연히 조건 범위는 얘가 아니라 요거예요. 그리고 복사 위치는 문제에서 알려준 대로 19번째니까 클릭하시면 되고 확인하면 5월달에 태어난 사람은 쫙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조건을 이렇게 걸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65쪽에 그 해설을 보면은 월 밑에 false가 떨어졌잖아요. 어떤 분은 여기다가 그냥 영어로 false라고 쓰시더라고. 쓰시면 안 되고 결과가 이 결과가 true인지 false인지 떠야 돼. 그럴 땐 여기다 쓰면 안 되니까는 여기다가 뭐지? 이렇게 써도 되고 조건이라고 써도 되고 책대로 월이라고 써도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좀 많이 나갔어요. 그렇죠? 많이 나가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계산 작업 들어갈 거예요. 계산 작업. 계산 작업은 엑셀에서 꽃입니다. 꽃. 근데 꽃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힘들다.